언제부턴가 버킷리스트란 말이 유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버킷리스트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을 적은 목록을 가리키는데요. 이는 죽다라는 뜻의 속어인 kick the bucket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말의 어원은 조금 무섭죠. 중세시대에 교수형을 집행하거나 자살을 할 때 올가미를 목에 걸고 양동이에 올라간 다음에 양동이를 걷어찼던 데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진짜 무섭다. 자, 이 버킷리스트란 말은 지난 2007년 개봉한 잭 니콜슨, 모건 플리먼 주연의 영화죠. 버킷리스트가 상영된 후부터 널리 쓰이기 시작됐습니다. 이 영화는 죽음을 앞둔 두 주인공 자동차 정비공인 카터와 또 재벌 사업가인 에드워드가 한 병실을 쓰게 되면서 남은 시간 동안에 이제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고 병실을 뛰쳐나가서 일을 하나씩 실행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이지만 죽음을 앞두고 나는 누구인가를 정리할 필요성을 느낀 것이죠. 이들은 세렝게티에서 산행하기, 또 문신하기, 카레이싱, 스카이다이빙, 저 이거 해보고 싶어요. 스카이다이빙. 그리고 눈물 날 때까지 웃어보기 같은 다양한 버킷리스트를 실천해 가면서 또 삶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은 살면서 한 일들이 아니라 하지 않은 일들이다. 이런 영화 속의 메시지처럼 버킷리스트는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작성하는 목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버킷리스트에는 세 가지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버킷리스트를 쓰면서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원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두 번째로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삶의 방향과 속도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세 번째로 이 꿈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면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버킷리스트를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주장입니다. 자, 꼭 무슨 병에 걸렸거나 또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노인분들이라 하더라도 아이부터 어린이까지 누구나 아까 얘기했던 그 대상이 아니라 누구나 작성하고 실천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떤 것들을 버킷리스트로 꼽을까요? 자, 궁금하시죠? 우리나라 20, 30대 직장인들 대상으로 이제 버킷리스트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1위가 세계 일주였고요. 2위가 열정적인 사랑하기, 3위가 부모님께 효도하기, 4위가 외국어 마스터하기, 5위가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몸짱 되기, 이런 거였다고 합니다. 외에도 봉사활동하기, 살사 댄스 배워서 댄싱 퀸 되기, 그리고 상사 면전에서 사표 던지기 이런 게 상위 항목에 올라 있었습니다. 정말 기발한 것들이 많네요. 이 버킷리스트를 스마트하게 작성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스마트의 5글자를 따서 먼저 S는 specific, 구체적인입니다. 두 번째 M은 measurable, 측정 가능한, 그리고 A는 act oriented, 행동 지향적인, 그리고 R은 reality, 현실적인, 그리고 T는 time limited, 마감 시한. 이렇게 5가지입니다. 스마트. 즉 정리하자면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행동 지향적이고 현실적이며 마감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단순히 다이어트 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언제까지 그리고 하고도 몇 킬로그램을 빼겠다,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 한다는 거죠. 자, 제 생각에는 여기에 용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기. 왜냐면 앞으로 매일 저녁을 굶겠다, 아니면 앞으로 매일 한 끼만 먹겠다, 저 못해요. 이런 것들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버킷리스트 1위에 올랐던 세계 일주도 마찬가지겠죠. 이것도 용기 필요한 거예요. 얼마 전 가진 재산을 모두 다 팔아서 세계 여행을 떠난 미국의 한 가족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26살의 청년 부호죠. 게럿지는요, 아내와 두 아이와 세계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선 자신이 개발한 스캔이란 모바일 앱을 많이 팔았는데 620억 원에 팔아치웠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돈으로 호화판 여행을 떠난 건 아니고요.
회사를 매각한 돈은 은행에 입금하고 나서 집과 불필요한 물건들을 모두 팔아 모은 돈 5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5,700만 원 정도 하겠죠? 이걸 들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검소한 집안에서 자라서 절약이 몸에 배 있는 게럿은요, 지극히 평범하고 소박하게 여행을 하면서 여행 사진과 영상, 이걸 SNS 버킷리스트 패밀리죠. 그러니까 SNS 버킷리스트 패밀리라는 계정으로 올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들 가족이 지난 8월에 세계 여행을 시작한 지 10달 만에 드디어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이들 SNS는 높은 곳에서 바라본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 그리고 강남을 방문해서 강남 스타일에 맞춰서 춤을 추는 영상 등이 올라왔습니다. 또 남산과 동대문 시장, 수산시장, 찜질방도 찾았는데요. 와, 찜질 좋네요. 자, 불고기와 팥빙수 등 한국 음식이 아시아 최고의 음식이라고 극찬까지 했습니다. 이들 가족은 소박한 세계 여행을 통해서 적은 돈으로도 행복을 찾는 법을 배웠다고 하는데요. 여행 자금이 떨어질 때까지 세계를 돌아다닐 계획이라고 합니다. 멋있어요. 시간이나 자금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실천하기 힘든 꿈의 버킷리스트가 바로 세계 여행이죠. 그런데 이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에 옮길 용기를 낸다면 불가능한 꿈은 아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얼마 전에는 암 진단을 받고 미국 대륙을 횡단하겠다, 이런 마지막 여행을 떠난 91살의 노마진 바워슈미트란 할머니가 화제가 됐습니다. 이 할머니는 지난해 7월에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이틀 만에 자궁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항암 치료를 권했는데 할머니는 단호하게 내 나이가 90이다, 나는 여행을 떠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 달 후 노마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반려견 푸들 이렇게 같이 캠핑카를 타고 미시간주의 집을 떠나서 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페이스북에 드라이빙 미스 노마라는 페이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의 며느리가 운영하는 이 페이스북에는 할머니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미국의 32개 주 또 75개 도시를 여행하는 모습이 기록됐는데요. 할머니는 이 여행에서 열기구 타기, 승마, 페디큐어, 수많은 인생 첫 경험을 했습니다. 노마 할머니는 여행 중 가장 좋았던 곳이 어디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바로 여기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런 긍정적인 자세와 삶에 대한 열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뜻깊은 여행을 하던 할머니는 결국 지난 10월 1일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끝까지 여행하겠다는 꿈대로 워싱턴주 북서부의 산후안 섬에서 91년간의 인생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할머니의 별세를 알리는 글에는 애도의 댓글 34,000여 개가 달렸는데요. 할머니 덕분에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바라보게 됐다, 감사드린다, 이런 추모의 글이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안타까운 버킷리스트도 있는데요. 점차 시력을 잃어가는 병을 갖고 있는 한 6살 소녀를 위해서 어머니가 딸과 함께 실천하고 있는 버킷리스트입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 사는 크리스티나는 딸 카일리가 시력을 잃은 뒤에도 예전에 봤던 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많은 것들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딸과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우선 샌디에이고에 있는 바닷가로 여행을 떠납니다. 바다를 본 적이 없는 딸에게 바다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서였는데요. 두 번째로는 디즈니랜드에 가서 카일리가 가장 좋아하는 디즈니 공주들을 만났습니다. 특별히 부탁을 해서 이들과 또 따로 만나 사진도 찍고요. 이외에도 승마와 암벽 등반, 암벽 등반까지 했어요. 그리고 하이킹 등을 실천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한 달 거군요. 자, 완전히 시력을 잃기 전에 앞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점자 읽기, 또 지팡이 사용법도 가르치고 있다고 해요. 이런 어머니의 큰 사랑 덕분에 경험한 많은 일들이 앞으로 이 소녀가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참 대단합니다. 이런 사연들을 보면 자꾸만 나중에 이렇게
미룰 게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또 실천에 옮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나의 오늘은 누군가가 그토록 원했던 내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내가 진정 원하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또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